밤마다 당신의 목을 조르는 귀신이 있어? 아니면 피투성이가 된 시체가 꿈속에서 말을 걸어오나? 사람들은 흉몽을 꾸면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 잊으려 하지. 하지만 꿈은 현실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진실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라네. 나는 그 더러운 진실을 사들이는 장사꾼이요. 자, 오늘 밤 당신의 그 소름 끼치는 악몽 내게 팔지 않겠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밤. 쓰러져가는 초가집 방구석에서 어미덕임은 오늘 밤도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너머로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열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녀의 하나뿐인 10살 배기 아들 바우였습니다. 바우야, 내 새끼 바우야.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아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피눈물만 흘리며 피범벅이 된 손으로 땅바닥에 시커먼 진흙을 미친 듯이 파내어 제 입속으로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살려달라는 듯 고통스럽게 목을 긁어대며 어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살려주, 숨이 막혀. 덕임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벌써 석 달. 매일 밤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덕임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새끼가 저승에서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게야.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덕임의 오두막 쌀이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칠 같은 밤하늘 아래 기묘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챙이 넓은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창백한 얼굴에 서늘한 눈매를 한 사내. 그의 입에는 흑요석으로 만든 검은 곰방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흙을 파먹는 죽은 아이의 꿈.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군. 누구시오? 우리 바우를 어떻게 아는 거요? 사내는 대답 대신 품에서 묵직한 은전 두 양을 꺼내 툇마루에 툭 던졌습니다. 은전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나는 류안이라 하오. 꿈을 사러 왔어. 당신이 매일 밤 꾸는 그 악몽 내게 파시오. 이 은전이면 그 괴로운 밤을 끝내줄 수 있지. 꿈을 판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기묘하게도 사내가 내뱉은 연기는 흩어지지 않고 덕임의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덕임은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유한이 삿갓 아래로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덕임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저 열병으로 죽은 아이라면 불이 보였어야지. 허나 아이는 물기 가득한 진흙을 삼키고 있었다. 아주 귀한 흉몽이야. 당신 아이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요. 누군가에게 산채로 땅에 묻혀 흙을 삼키다 질식해 죽은 것이야. 자, 선택하시오. 이대로 평생을 악몽 속에 살겠소? 아니면 나와 이 꿈을 거래하여 당신 아이 입에 들어간 그 더러운 흙을 파헤친 놈의 목을 치겠소? 죽은 아들의 꿈을 산 기묘한 선비.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진흙을 씹어먹는 죽은 아들의 숨겨진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류안의 수족이자 객잔의 정복군인 칠성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않는 조선 최고의 귀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칠성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저작거리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아따 주모, 국밥에 고기 인심이 이게 뭐유? 내 돈 내고 먹는데 야박하기 짝이 없구먼. 아, 그건 그렇고 요새 마을 분위기가 영 뒤숭숭하네. 석 달 전인가 저 고개 넘어 오두막집 아이가 죽었을 때 말이야. 관아에서 시신 수습을 그리 빛의 속도로 서둘렀다며? 쉿. 이놈의 화상아. 입 꿰매지 못해. 지금 관아 포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거 안 보여? 그 아이 몹쓸 돌림병으로 죽은 거라잖아. 관아에서 전염병 퍼질까봐 한밤중에 시신을 둘둘 말하다가 공동묘지에 파묻었다니까. 재수온 붓기 전에 신경 꺼. 어휴, 내 팔자야. 주모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한밤중에 유족도 없이 시신을 묻었다는 것은 지독한 구린내가 났습니다. 칠성은 곧장 마을 외곽의 으슥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적막한 무덤가 칠성은 침을 되뱉고는 삽을 들었습니다. 돌림병은 얼어 죽을. 내가 이 바닥 굴러먹은 짬밥이 몇 년인데 관아 놈들이 백성 아픈 걸 그리 걱정할 리가 있나? 영차, 어라? 이거 관짝에 벌써 닿았잖아? 보통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땅 속 깊숙이 묻기 마련이지만 아이의 관은 이상할 정도로 얕게 묻혀 있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레 썩어가는 나무 관뚜껑을 열어 젖힌 순간이었습니다. 허, 아니 이게 무슨... 관 안에는 아이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 크기만 하게 뭉쳐놓은 더러운 볏집단과 무게를 맞추기 위해 쑤셔 넣은 커다란 돌덩이들만이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돌림병으로 죽었다는 건 다 관아 놈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미친놈들, 가짜 무덤을 만들어놨어. 대체 그 어린애를 데려다가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약재 심부름 갔다는 곳이 하필이면 김대감네 집이랬지? 김대감. 마을 사또마저 쥐락펴락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부. 최근 산을 하나 깎아 고래등 같은 사랑채를 지어 올렸다는 그 자의 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칠성의 보고를 받은 류아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덕임에게서 사들인 피 묻은 천 조각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방 안 가득 보라색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피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흙을 삼키는 아이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으악, 나리. 아이가 또 흙을 파먹고 이슈. 꿈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요. 대체 애가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건가요? 아니면... 조용히 해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을 열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거라. 아이가 입에 넣는 것과 토해내는 것이 다르지 않으냐. 시커먼 진흙을 삼키던 아이가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며 무언가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지네잖아. 시커먼 독지네들이 아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슈. 아우 징그러워라. 나리, 저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요? 인간의 꿈은 오행의 이치를 담고 있다. 돌림병, 즉 열병으로 죽은 자의 꿈에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이 나와야 정상이지. 하지만 이 아이의 꿈에는 축축하고 어두운 흙과 음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진해가 가득하다.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곰방대로 연기 속의 진의 환영을 흩어버렸습니다. 꿈속에서 진해는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을 뜻하고 그 다리가 수십 개 달렸다는 것은 아주 크고 넓은 집을 상징하지. 그리고 아이가 그 진해와 진흙에 파묻혀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은 유한의 머릿속에서 모든 단서가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가짜 무덤, 관아의 은폐, 김대감의 새집, 그리고 진흙과 진해? 어미의 꿈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대감의 거대한 새집, 그리고 그 집의 기둥 및 진흙탕.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김대감 집 마루 밑에 산채로 묻혀 있는 것이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애를 왜 남의 집 마루 밑에 파묻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김대감, 그 작자가 평소 미신과 풍수에 미쳐 있다는 소문은 나도 들은 적이 있다. 최근에 지은 그 사랑채 터가 본래 음기가 강해 사람이 살기 힘든 흉지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 자는 그 흉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 끔찍한 금수를 쓴 것이다. 인주를 아느냐? 고대부터 거대한 성벽이나 다리를 지을 때 무너지지 말라고 사람을 산채로 재물 삼아 기둥 밑에 묻어버리던 악습이다. 조선에 들어 엄격히 금지된 그 사수를 저 미친 늙은이가 제 집구석 하나 편안하게 짓겠다고 버린 것이야.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김대감은 새 집의 애군을 막고자 힘없고 가난한 과부의 자식을 납치해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어린 바오는 차갑고 습한 마루 밑 진흙 속에 산채로 갇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파내다 결국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시내처럼 꿈틀거리는 짐승만도 못한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제명에 죽지 못했군. 칠성아, 예나리, 당장 관하로 달려가서 사또 모가지를 비틀고 포졸들을 끌고 올까요? 아니, 사또놈도 이미 김대감의 개다. 관할을 움직이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김대감 집 사랑채 도면을 구해오너라. 오늘 밤 그놈의 잘난 집구석 밑바닥을 내가 직접 파헤쳐야겠다. 그날 밤 구름이 달을 삼킨 칠흑 같은 어둠 속 유한과 칠성은 김대감의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새로 지은 사랑채 마루 밑에선 기분 나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내 몸집이 작으니 마루 밑으로 들어가 보거라. 북동쪽 기둥 아래다. 그곳이 풍수지리상 애군이 들어오는 귀문이니 김대감이 인주를 묻었다면 필시 그곳일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칠성은 거미줄을 헤치며 어둡고 축축한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칠성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찾았다. 바우야, 바우야. 그곳에는 새로 덧바른 흙더미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아이의 작고 창백한 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둠 속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친 듯 손톱이 다 벗겨져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위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어허, 집사가 아직 안 왔느냐? 오늘 밤에 기둥 밑에 부적을 더 태워 넣으라고 그리 일렀거늘. 아직도 밤마다 애 우는 소리가 들려 잠을 못 자겠단 말이다. 칠성이 숨을 참으며 뒷걸음질 치던 찰나 마루 밑에 있던 낡은 도자기를 건드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쥐새끼냐? 여봐라. 사랑채 밑에 도둑이 들었다.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담장 위에 서 있던 류안이 흑요석 곰방대를 입에 물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유한이 내뱉은 짙은 보라색 연기가 삽시간에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뛰어라, 칠성아. 증거는 확인했으니 여기서 힘을 뺄 이유가 없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간발의 차로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김대감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놓치지 마라. 내 집의 비밀을 본 놈들이다. 잡아서 뼈와 살을 분리해버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의 저택 대문 앞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유한이 밤사이 김대감 집 마루 밑에서 금덩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사또, 이게 무슨 행행패요? 내 집 앞에서 이 천것들이 왜 소란을 피우는가? 천것들이라. 대감의 죄가 워낙 무거워 하늘을 대신해 심판할 증인들을 좀 모셔왔소이다. 내 놈은 어제 도망친 그 쥐새끼로구나. 감히 내 집에 도둑 고양이처럼 기어들어와 무엇을 보았느냐? 보았지. 대감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물로 바친 10살짜리 아이의 시신을. 닥쳐라. 요망한 혀를 노리는구나. 사또, 저놈을 당장 하옥하시오. 증거? 김대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저 사랑채를 지금 당장 허물어 그 마루 밑을 확인해보면 알겠지. 유한의 손짓에 칠성과 장정들이 사랑채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마루가 뜯겨나갔습니다. 그 아래에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린 채 굳어버린 바우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우야, 바우야, 내 새끼. 추운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엄마가 왔어. 내 새끼. 어미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메웠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저것들이 집터에 복을 준다기에 일꾼들이 알아서. 끝까지 발뺌을 하는군. 이 아이의 품속에서 나온 진압부적이다.
여기에 버젓이 김대감 내놈의 이름과 사주팔자가 적혀 있는데도 변명할 텐가? 사또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당장 김대감을 포박하라. 김대감이 포승줄에 묶여 무릎이 꿇리는 순간 류안이 곰방대 연기를 훅 불었습니다. 김대감의 눈에만 보이는 보라색 연기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바우의 홀령이 나타나 김대감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대감, 나랑 같이 흙 파먹자. 으아악 떨어져. 목에 흙이 들어온다. 살려줘. 김대감은 미친 듯이 제 목을 긁으며 실성해 버렸습니다. 유한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천박한 탐욕의 끝은 결국 내놈이 만든 무덤이었군. 며칠 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 덕임은 아들 바울을 따뜻한 흙 속에 제대로 묻어줄 수 있었습니다. 유한이 곰방대 연기를 허공에 불자 연기 속에서 나타난 바우의 홀령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숨이 잘 쉬어져. 안 아파. 엄마도 이젠 울지 마. 그래. 바우야, 잘 가거라. 이승의 아픔은 다 잊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날 밤 덕임의 꿈에는 더 이상 진흙탕을 뒹구는 악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이 만발한 들판을 뛰어노는 바우의 길목만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리, 돈도 안 되는 그 끔찍한 흉몽을 도대체 모아서 어디다 쓰시려? 창고에 귀신들만 쌓이겠슈. 쓸데없는 호기심은 명을 재촉하는 법이다. 유아는 밤하늘의 붉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이다. 내 아내를 죽이고 그 영혼마저 삼켜버린 그놈. 꿈을 조종하는 그 요괴의 흔적을 찾으려면 아직 조선에 더 많은 악몽을 파헤쳐야 한다. 가자 칠성아. 피 냄새가 진동하는 다음 꿈이 우리를 기다린다. 기이한 능력을 가진 조선의 셜록 홈즈, 해몽선비 류안의 야담은 계속됩니다. 과연 그의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마음의 미스터리.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다른 기이한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